안녕하세요, 편들입니다. 요즘 월스트리트 저널이 비트코인은 추가 하락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이 있으면 당연히 하락이 있죠. 하락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욕하겠지만 누군가는 오히려 이 하락장을 기회로 여기는데요. 투자 전략에 따라 하락장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돈을 잃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고점에 물려서 강제 존버하고 계신다는 분들이 많이 보여서 하락장을 오히려 큰 수익의 기회로 활용하는 투자 전략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이 마음에 들 경우 한번 시도해 보셔서 큰 수익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뉴스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지루한 횡보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 큰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악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재는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트러스트 상품의 대량 매도로 인해 큰 가격 하락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은 미국의 규제나 내부 규정으로 인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월가 금융회사들에게 GBTC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로 인해 기관들은 7월 중으로 비트코인 트러스트 상품을 대량 매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주면서 결국 큰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JP모건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GBTC는 현재 65만 개, 원화로 약 25조 원 정도 운영되고 있고 이 중에서 10%만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2조 5천억 원어치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하락을 피하기는 어렵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상품에 투자한 기업들이 조만간 보유 물량을 매도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 단순히 JP모건의 예측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들이 비트코인 트러스트 상품을 매도할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그리고 월가의 일부 기업들이 이 상품을 매도해서 중단기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말 그대로 중단기 하락일 뿐 결국 상승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악재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게 진짜 악재는 이런 단기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소식이 아니라 비트코인보다 더 뛰어난 기술과 가치를 갖고 있는 자산이 등장해서 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가 비트코인 투자자보다 많아질 경우 비트코인에게 악재가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새로운 자산이 향후 100년 안으로는 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은 매수와 매도의 싸움 그리고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특정 가격대 이탈에 주의하면서 투자해야 하는데요. 일단 지금 비트코인은 지난번에 알려드린 와이코프 패턴의 마지막 개미털기 구간에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전 조정 파동의 지지라인 가격이면서 현재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격대인 3만 달러를 4시간봉 혹은 일봉 기준으로 종가상 이탈 마감한다면 와이코프 패턴은 포기해야 되고 다음 매물대가 쌓여있는 2만 달러 혹은 1만 달러 후반대까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올해 1, 2월 달에 하락이 나왔을 때와 최근 나온 하락을 비교해 봤을 때 두 경우 모두 일시적으로 3만 달러를 이탈하긴 했었지만 종가상 4시간봉이나 일봉 캔들로는 이탈해주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좀 더 신속한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4시간봉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이탈 마감할 경우 미리 추가 하락에 대비하시면 되고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봉 캔들로 봤을 때 3만 달러를 이탈 마감할 경우 추가 하락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댓글을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46,000달러 구간에 손절하지 못하고 손절할 타이밍을 놓쳐서 강제 존버하고 있다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종가상 3만 달러를 이탈 마감 시 2만 달러대의 추가 하락에 주의하시라고 알려드렸죠. 물론 3만 달러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짧게 손절치고 더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5만 달러, 6만 달러에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손절하는 것보단 어차피 강제 존버 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지가 무너지고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엔 추가 하락에 더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코인 개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락장이 2년에서 3년 정도 이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 1년 정도 상승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3만 달러를 이탈해서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하락 기간은 길면 1년 혹은 더 짧을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상승 기간보다 하락 기간이 더 길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과거 차트의 모습을 통해 알려드리면 2018년에도 특정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추가 패닉 셀이 나오긴 했지만 반년도 넘기지 않고 다시 상승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은 끝났다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때 추가 매수하고 물타기 해서 평단가 낮추고 코인 개수를 늘린 사람들은 그 다음 상승장에 수익권으로 진입했을 겁니다. 결국 승리자는 모두가 팔 때 매수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도 3만 달러를 이탈해서 2만 달러 혹은 1만 달러대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패닉 구간이 1년, 2년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2, 3개월 혹은 반년 정도만 이어지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강제 존버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지지가 무너져서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엔 오히려 하락에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강제 존버할 거면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더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장은 수익이 마이너스겠지만 다음 상승장이 올 경우 그냥 존버했을 때보다 물타기 하면서 존버했을 때의 평가손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5천만 원에 한 개를 샀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팔지도 못하고 강제 존버를 하고 있을 경우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로 마음 먹었다면 추가 하락에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쉽게 원화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만약 비트코인을 5천만 원에 한 개를 샀을 경우 평균 단가 5천만 원, 보유 개수는 한 개죠. 그러나 가격이 하락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3천만 원일 경우 2천만 원 손실, 그러나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 개수는 한 개로 동일합니다. 이때 이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 3천만 원에 비트코인 한 개를 추가 매수할 경우 평단가는 4천만 원으로 낮아지고 보유 개수는 두 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후 하락장이 지속될 경우 수익은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는데요. 그러나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은 마이너스여도 보유 개수는 두 개로 동일하죠. 물론 여기서 이 수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될 경우엔 물타기를 통해 개수도 늘어나고 평단가도 좀 낮아졌기 때문에 물타기 없이 존버했을 경우와 물타기 하면서 존버했을 때의 수익은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 단가 5천만 원에 보유 개수 1개, 물타기 없이 존버하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1억 갔을 경우 수익률 100%에 평가손익 5천만 원이죠. 그러나 물타기 하면서 존버하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1억 갔을 경우 수익률 150%, 평가손익 2억 원으로 그냥 존버하는 것보단 하락에 추가 매수해서 개수도 늘리고 평단가도 낮추는 방법이 상승장이 왔을 때 더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여도 존버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본인이 원래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고 개수는 늘리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다면 정말 비트코인이 1억 원 이상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신규 자금 유입도 중요하죠. 요즘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당장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소식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신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유입 경로, 바로 비트코인 ETF 상품이 각 나라별로 승인을 받고 증권시장에 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나스닥 두바이에 이어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브라질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었는데요. 미국은 증권시장의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 승인에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비트코인 ETF 상품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생기는 중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시장의 돈은 계속해서 풀리고 있고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의 해지수단, 달러의 해지수단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으로 더 많은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고 결국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중국의 채굴 금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ETF 승인 연기, 그레이스케일의 대량 매도 우려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상품에 투자한 기관들이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매도한다고 해서 앞으로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것은 아니죠. 매도가 끝나게 되면 결국 가격은 다시 오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악재는 단기적인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단기적인 악재라는 것이고 비트코인 ETF 상품 소식과 달러 가치의 하락,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융 취약국들의 비트코인 채택 등
지금 당장 대규모 자금을 끌어오지는 않더라도 요즘 비트코인 관련 소식을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은 단기 악재 때문에 장기적인 시장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단기 악재에 속아 장기적인 상승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마음 먹으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 고민해 보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펜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